자, 부동산의 이중 매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부동산의 이중 매매를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중 매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중 매매를 봐서는 안 되고요. 거기 보면 여기 맨 밑에 보면 채권의 특징이라고 참고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참고를 보면 채권이라는 게 뭐다?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자, 을이요, 채권자죠. 을이 갑한테요, 2월 1일 날이요, 1억 원을 빌려줘요. 그것을 병이 알고 있어. 알고 있는 채권자가요, 병이요. 병이 이건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말이 뭐죠? 악이다, 이 말이죠. 알고 있으면서 다시 갑한테요, 3월 1일 날 1억 원을 빌려줘. 그러면 이 사람은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 병 중에서 을하고 병 중 을은 2월 1일이고 갑은 3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순서가 더 빠른 거예요? 2월 1일이 더 빨리 보이죠? 그런데 채권이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2월 1일이 빠르다는 것은 여러분 뭘 보고 얘기하는 것이냐? 갑을병 전체를 다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채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은 특정인이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렸다, 이걸 급부라고 그래. 1억 원을 빌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요? 여기 갑이 아니네요. 누가? 을이 누구한테요? 갑에게. 여기는요, 병이요, 누구에게?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양은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이지 전부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 문제이지 갑을 병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만약에 갑을 병 그러면 당연히 을이 1번이고 병이 2번이죠. 채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갑과 을, 갑과 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채권은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을이 갑에게 2월 1일 1억 원을 빌려줬다는 것을 알아. 알면서 병이 다시 갑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알면서. 그럼 악이죠? 악이어도 이 사람은 채권자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돈을 더 먼저 받아요? 누가 돈을 먼저 받아? 먼저 받은 사람이 임자죠? 그래서 이 채권자는 순서가 없어. 그걸 평등이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그러면 이 돈을 받느냐? 선행의 원칙이라 해서 먼저 가서 돈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여러분요, 보면 그 길거리 보면 뭐라고 나왔죠? 채권 추심. 여러분 이따 쉬는 시간에 여러분요, 집에 가면서 채권 추심이라고 한번 핸드폰에 쳐봐. 그럼 뭐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채권을 추심해 준다, 대신 받아준다, 이 말이죠. 그게 뭐야? 채권 추심이란 거예요. 나 깍두기인데요,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가가지고 먼저 받아주겠다, 이 말이죠. 예, 청청청. 자, 그래서요. 청청청. 알겠죠? 자, 그다음 평등이죠. 자, 평등이니까요, 사회적 원칙이죠. 그러니까 돈 물려주면 빨리 깍두기한테 갔어야 되는데 깍두기한테 안 가지고 법원에 가니까 그래요. 법원에 가면 돈 못 받아. 누구한테 가야 돼? 깍두기한테 가야지 바로 받아요. 알겠죠? 그래서 평등 원칙이다, 이렇게. 그건 왜 그러느냐? 순서가 없기 때문이다. 순서가 없으니까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근데 내가 가면 안 주잖아요.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뒤로 용이 승천한 애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를 데리고 가면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이걸 이제 채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았으면 봐봐,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에 관한 문제이지 갑을 병 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중매매에서 자요, 매도인이요, 이 을이 제1매수인이요, 2월 1일 계약을 하고요, 중도금을 줘요. 왜냐? 계약금만 주면 안 돼. 왜 그러냐?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주면은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갑이요, 또 병하고 3월 1일 날 계약을 해. 그러고 나서 이 병이 제2매수인데 병이 이 갑하고 계약을 할 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다고 하면서 알고 했든지 또는 모르고 했든지 관계없이, 우리나라는 형식주예요. 계약을 먼저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누가 등기를 먼저 했느냐, 이걸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약 100번 하고 잔금을 150번 줬어, 필요 없어.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그래서 등기란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이중매매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제1 매수인이 있고 제2 매수인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먼저 등기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을이 소유자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약을 먼저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등기를 했느냐가 중요해. 그것을 우리는 무슨 주의라고 한다? 형식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등기를 격려받았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형식주의다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이미 병한테 등기해서 병이 소유자가 됐죠. 봐봐, 중요한 것은 악이어도 병이 소유자가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더 이상 등기해 줄 수 없죠. 그러니까 등기를 못 해주니까 그것을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을 뭐라 한다? 채무불행이라고 하죠. 그러면 채무불행이니까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요. 그 다음에요,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중요한 것은 이행불능 당시 시가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이러면요, 채무불행은 모두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행불능이 있고요, 여기요 이행거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이행지체는 봐봐,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다 이 말이죠. 지체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지체를 뭐라고 표현한다?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직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고 있다, 아직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 강의가 10시에 시작하는데 강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죠? 그걸 지체라고 하는 거지 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0시 되면요, 어떤 사람들 시계를 계속 보죠. 왜 안 들어오나 이렇게요. 알겠죠? 그럼 딱 봤을 때 자기는 10시가 됐으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강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이행거절하고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뭐냐? 밤 지금 건물 보여요? 건물 보여? 건물이 철거되고 없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면 등기를 해줄래? 해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거절은요, 내가요 갑이한테 집을 팔았어. 그럼 내가 의뢰한테 속아가지고 너무 싸게 판 거예요. 그래 내가 뭐라 한다? 나 아무래도 너한테 속은 것 같아. 나 이거 절대로 등기 못 해줘. 그러면 너 계약금 넣는데 내가 계약금 다시 나한테 돌려줄 테니까 계좌번호 주고, 나 중도금하고 잔금은 더 이상 안 받을 테니까 계좌 폐쇄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나는 이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미리서 얘기했죠. 미리서. 그걸 이행거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행불능, 이행거절, 이행지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뭐라 한다? 채무불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행지체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건물이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 없으니까 이행불능이죠. 그러니까 갑은요 을한테는 1억 원에 팔고요, 여기는 1억 1천에 판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잖아. 손해배상을. 그럼 손해배상을 얼마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가 이 말이죠. 1억을 기준으로 하냐 1억 1천을 기준으로 하냐 이 말이죠.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1억 1천만 원을 기준으로. 1억 1천만 원. 왜요? 이행불능이 될 당시 시가가 얼마였죠? 1억 1천이었잖아. 계약을 할 때는 얼마였죠? 1억. 현재 시가 얼마죠? 1억 1천. 그러니까 우리는 갑이 3월 1일 날 병한테 등기를 해주면은 더 이상 갑은 을한테는 등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언제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 없냐 이 말이죠. 그것을 이행불능이 언제냐 이 말이지. 그것은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해주면 못 해주죠.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해준 날이 언제다? 3월 1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3월 1일 이렇게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됐나요? 됐죠? 이것을 여러분 얘기해. 이것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제 갑이 을한테요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받죠. 그럼 이제 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을이 잔금을 가지고 오면은 등기 서류를 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갑은 을에 대해서 중도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등기 사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해. 등기 사무. 알겠죠? 을을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에게 등기하지 않고 이것을 병한테 등기했잖아요. 그것을 배임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는 형법상으로 죄는 네 가지가 있어. 자 재산죄가요. 자 갑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점유를요 내 앞으로 갑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거, 이걸 절취했다고 그래. 절도했다. 절취. 알겠죠? 그런데요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가져왔다. 그걸 강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남이 나한테 이 물건을 맡겼어. 남이 나한테 물건을 맡겼어.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는 경우, 그것을 횡령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돌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횡령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여자분들이요 귀걸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싼데 되게 싼데 너무 예뻐. 근데 이걸로 이 친구가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보면 꼭 어떤 친구들 보면
싼데 되게 이쁜 것들 어디서 잘 사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한테 잠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욕심이 나는 거야. 내 친구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이걸요 길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갔다가요 놓고 가고 싶은데요. 그래가지고 어떡 한다? 친구가 야 그거 내 거 어디 있어? 그러면 어디다 놓은지 까먹었네? 이렇게 잊어버렸네? 이렇게. 그걸 횡령죄라고 해.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돌려주기 싫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죠. 그걸 횡령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횡령은요 남의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됐죠? 그냥 배임죄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세 가지는 재물죄라고 해서 물건에 관한 죄인데요. 배임죄는 이득에 관한 죄예요. 알겠죠? 그런데 배임죄 그러면 참 애매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배임죄라고 하느냐?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은행의 지점장들을 보면 경찰에요 구속될 때 보면 누구누구 은행장이 배임죄를 해서 뭐 배임 수재를 해서 이런 말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 이 은행의 은행장은 은행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요 스스로 커미션 많이 먹고 금방 망할 사람한테 돈을 대출해 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대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대출해 줬더니 그 사람이 망했다 이 말이죠. 망하니까 우리 은행도 피해를 입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배임죄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면 이 갑이 을한테요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았죠. 그럼 이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갑은 을을 위해서 등기 사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잔금이 들어오면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잔금이 들어왔는데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을한테 등기할 사무를 그르쳤죠. 그것을 배임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면 배임행위다 이렇게. 배임행위라는 것은 배임죄를 저질렀다. 배임죄는 형법상의 범죄죠. 그것을 불법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다시 원칙이죠. 우리가 이중매매의 원칙은 뭐다? 병은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먼저 뭘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유효죠. 왜 그러죠? 왜 먼저 등기하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죠? 아까 말했어. 제1매수인 이 사람 뭐죠?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죠. 제2매수인도 뭘 가지고 있어?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 둘 다 채권이죠. 둘 다 채권이면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을이 먼저고 병이 더 늦은 것 같이는 보이지만 모든 채권자는 뭐하다? 순서가 동일하다 이 말이야. 순서가 동일하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먼저 등기를 가지고 온 사람. 누가 먼저 등기를 가지고 왔다? 병이죠. 그래서 병이 소유자가 돼. 아까 말했죠? 병이 누구다? 깍두기죠. 지금 이해됐나요? 그럼 먼저 등기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먼저 등기를 가져. 늦게 계약했는데 먼저 가서 등기를 가져왔어. 알겠죠? 그런데 을은 문신이요 목에 두 줄밖에 없는데요. 알겠죠? 이 병은요 문신이요 앞뒤로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말이잖아요. 그럼 먼저 등기를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등기를 가져온 사람 그것을 형식주의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소유자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할 수 없다. 그걸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채무불행이죠. 채고 없이 해지하고 이행불능 당시에 항상 채무불행하고 이행불능은 이행불능 당시 시가, 채무불행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죠? 자, 이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됐죠? 이건 원칙이다 이 말이죠. 중요한 원칙인 것은 여러분요 제2매수인 있죠. 제2매수인의 경우는 악의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2매수인이 악의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해 못해요? 여러분 눈 없어? 악이어도 알죠? 무조건 등기를 먼저 하면 소유자로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악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는 걸 몇 번을 얘기했어요. 악이란 말이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게 그냥 알고 있어. 응 알아. 그게 악이라니까요. 그건 나쁜 놈이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갑이 을한테 돈 빌려줬죠. 그걸 내가 알아. 알면서 돈 빌려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알면서 돈 빌려줄 수는 누가 방금 얘기했는데 있지 이렇게 누가 했는데 알겠죠? 있지 알겠죠? 그러니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1번 저당권이란 말이 뭐예요? 1억 빌려주고 저당이 없다 이 말이죠. 2번 저당권이란 건 뭐예요? 1번이 있는 걸 아니까 내가 몇 번이요? 2번이지. 없으면 내가 몇 번이 돼야 돼? 1번이 돼야지. 내가 2번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1번 저당권 돈 빌려준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2번 저당권자 아니에요. 3번 저당권을 안다 모른다. 무서운지 알겠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저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채권,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죠? 소유자면 그 다음 사람은 뭐 여기 봐봐 여기
이 사람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뭐를 물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자.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 다음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이다. 자, 이게 중요해요. 적극가담. 자요, 매도인 갑이요, 을하고요, 2월 1일 중도를 받고 계약을 했죠. 이 사람이 채권자일 뿐이죠. 자, 그런데요, 다시 병하고요, 3월 1일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때 병이 어떻게 했냐?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 이 말이 꼭 나와. 사자성어. 사자성어 뭐라고? 이중매매에서 사자성어 뭐라고? 적극 가담. 이중매매에서 사자성어로 뭐라고?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럼 이런 봐봐. 이때 적극 가담은 무효인데 이때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한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그래. 근데 우리 아까요 103조 위반은 뭐라고 얘기했죠? 반사회 질서행위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그러면 갑하고 병하고 계약이 반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이 말은 뭐를 했다? 적극 가담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적극 가담했단 말이나 103조 위반이란 말이나 무효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 가담한 말을 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뭐로 쓴다? 103조에 위반되는 경우,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인 경우 이런 말로 바꿔 쓴다고. 그러면 그 말들이 다 무슨 말이다? 같은 말이다. 이 연사는 그걸 외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걸 보시고 그래서 이제 병 앞으로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가 돼. 어떤 무효냐?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 103조 위반이에요. 그럼 103조 위반이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죠.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니까 103조 위반이죠. 위반이면 뭐다?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써 거기다가 반환 청구 안 된다. 반환 청구 안 돼. 반환 청구 안 돼. 반환 청구가 안 된다 말의 뜻이 뭐다? 갑은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갑하고 병하고는 절대적 무효니까 갑은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요. 그럼 적극 가담의 말이 뭐죠?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갑하고 을하고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선이다, 악이다? 악이다. 악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아까 악의는 유효라고 했잖아. 알고 있다. 그러면 무효가 되려면 단순히 알고만 있으면 안 되겠네. 알고만 있으면 무효가 아니죠. 그래서 알고 그럼 뭐죠? 악의이면서 더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까지 해야 돼. 그것을 적극가담이라고 그래요. 요청하고 유도한단 말이 뭐죠? 꼬셨다, 사기했다, 기망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병이 뭐라 하냐? 갑한테 너 을하고 매매했다며? 응. 나한테 다시 팔면 안 돼? 1,000 더 줄게 이렇게. 야 어떻게 그러니? 나 을하고 팔았는데. 야 나한테 해도 괜찮아. 내가 뭐든 책임질게. 너는 책임 절대로 안 져. 걱정하지 마. 그럼 나한테 등기해줘 이렇게. 그러니까요 갑이요 그런 줄 알고 병한테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전번 바로 앞에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해버리죠. 그것을 갑은 무슨 죄를 저지른다? 배임죄를 저지른다. 기억나요? 그걸 배임죄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범죄는 뭐가 있냐? 정범이 있고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공범이라는 말 자주 들어봤죠. 정범은 누구냐? 갑이에요. 갑이 배임죄를 저지르는 배임죄. 그럼 공범은 뭐냐? 병이에요. 이 공범에는 뭐가 있냐? 방조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범죄는 방조범, 교사범. 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전혀 없는데 범죄를 저지르게끔 꼬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교도소에서 절도로는 우리나라에서 한 3석공을 안에 드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손 씻고 이제 집에서 놀라고 손 씻고요. 공사판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리면서 살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요. 친구 가서 얘기하죠. 야, 그 김장관네 집 있지. 입구 전화번호가 1234라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 앞에 들어가면 그 안방에 보면 금고가 4785라든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뭐 그 안에 금이 얼마나 있고 몇 톤이 있다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로 그 뒤에는 또 길이 넓어서 도망치도 좋다고 그러던데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절도를 할 생각이 전혀 있었어 없었어? 없었는데 지금 절도를 하게끔 부추기고 있죠. 그걸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깍두기들이 많이 교사하죠. 깍두기들이. 알겠죠? 밑에요 말 안 듣는 사람 있고 돈 안 갚는 애들 있죠. 야 가서 혼내주고 와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요
나는요 누구를 혼내줄 생각이 전혀 없죠.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요 깍두기가 뭐라 한다? 막내 가서 처리하고 와. 이렇게 하니까요 라면 먹다 가서 처리하고 와야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교사한다? 직접 가서 처리한 것은 정범이죠. 자기가 했으니까. 그 깍두기를 뭐라 한다? 교사를 했죠. 남이 범죄를 저질 생각 전혀 없었죠. 라면 먹고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방조는 뭐냐? 방조. 범죄를 저지른 행위를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요 이런 봐봐요, 내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 가서 범죄 절도를 하고 있어. 물건 훔치고 있어. 그걸 내가 봤단 말이죠. 나는 그 범죄를 방지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 없죠. 하고 있으면 어떡한다? 혹시나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누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두리번 거리긴 해도 어떻게 하지는 못하죠. 그런데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CCTV를 가려준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알죠? 그것을 뭐라 방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셨죠? 그래서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방조인데, 교사하고 방조가 있는데 잘 봐봐 이제. 그러면 이 갑은 자기가 을한테 등기해야 되는데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하면 무슨 죄라고 그랬지 아까? 배임행위, 배임죄죠. 이 배임죄의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뭐랬다? 교사범이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서 교사범이 공범이죠. 공범은 정범하고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범죄 행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하면 배임죄죠.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가담했죠. 그러면 이 사람도 배임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불법행위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럼 봐봐. 그러면요 갑은 아무튼 병한테 등기했으니까 일단 을한테는 등기 못하죠. 등기 못하니까 이행불능이고 채무불능이고 채무 없이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렇게. 알겠죠? 불능당 시가를 기준으로.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등기를 못 해준 것이 배임행위죠. 배임행위는 아까 우리 배임죄니까 불법행위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문제는 뭐냐면 봐봐, 이 사람만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적극가담이죠. 적극가담은 이 병도요 혹시 그럼 그림에는 혹시 안 나와 있나요? 여러분요 이 병 옆에다 밑에다 써. 병도 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을에 대한 병은요 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이렇게. 그래서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으면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요 갑도 을한테 불법행위를 지고 병도 불법행위. 그러니까 을은요 갑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다음에 봐봐요. 을은 그럼 어떡한다?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이게 중요해요.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을은 직접 병명에 등기 말소를 못해요. 직접 동그라미하고 그 위에다 써. 직접에다 쓰라고. 직접 등기 말소를 못한다고 되어 있죠. 뭐라고 쓰냐 거기다가요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라고 써. 갑을 여기 직접에다 동그라미 해가지고 직접 말소 안 되죠. 그래서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 대위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 대위해서 대위 거기다가. 알겠죠? 대위해서 말소 청구 이렇게. 어떻게 한다?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을은 병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못해. 뭐를 못한다? 채권자 취소권. 그래서 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못해. 우리가 말소 청구죠. 말소 등기 말소 청구. 말소 등기 청구죠. 이 말소 등기 청구를 원한다. 이걸 특정 채권이라고 해요. 특정 채권. 이 특정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을 못해.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이렇게 말소 등기 청구와 같은 특정 채권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못해요. 나중에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혹시 진정 명의 회복 들어봤어요? 여러분 진정 명의 회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 그런데 을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을은요 병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알죠? 진정 명의가 안 돼. 왜요? 을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현재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거기 보면 나중에 밑에 그림이 나와. 읽어 드릴 테니까. 알겠죠? 을은 직접 등기 말소 안 되고
채권자 취소권 안 되고 대위에서 해야 되고 진정명예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굳이 하나 더 쓰면 여기다 하나 더 쓰면 을은 병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 직접 손해배상 청구. 왜요? 아까 말했죠? 병도 이러면 병도 갑하고 똑같이 을한테 배임죄를 저질렀다 했죠?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한다. 알겠죠?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하나를 조심해야 돼. 여기 봐봐. 이제 여기 우리는 봐봐요. 갑이 을이 아니고 병한테 등기하죠. 갑이 을이 아니고 병한테 등기하면 갑은 을한테 등기할 수 없죠. 이행불능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요, 여기 직접이 아니고 어떻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쓰라고 했는데 갑을 뭘 해서? 대위해서. 자, 그럼 두 가지를 여기서 좀 더 봐야 돼. 이러면 아까 우리가 103조 위반되면 뭐라고 그랬죠? 103조에 위반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746조 불법 원인급여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봐봐요, 갑이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를 못한다고요. 갑은 말소 청구 못해요. 둘이 잘못했으니까. 아까 이거 을 빼면 둘이는 누가하고 똑같죠? 첩계하고 똑같잖아요. 첩계약으로 등기 준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말소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첩계약은 두 명밖에 없죠. 갑하고 을하고 둘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요, 이중매매는 아무것도 모르는 을이 하나 더 남아있죠. 그러니까 갑하고 병하고 적극 가담해서 계약이 무효이면은 갑하고 병하고 무효이지 갑하고 을하고는 아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여전히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써봐. 여기다가 갑과 을 간의 계약은 유효 이렇게 써봐. 갑과 을 간의 계약은 유효이다. 거기 적극 가담 오른쪽 그림에 여기 갑하고 을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갑과 을 간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 이렇게. 병이 적극 가담하든 말든 관계없이 갑하고 을 간의 계약은 유효라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을이 만약에 봐봐. 지금 등기가 어떻게 되었냐? 1번 갑에서 2번 지금 병으로 갔잖아요. 그럼 병 등기를 말소해봐. 병 등기 말소하면 등기를 갑이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103조 위반이면 불법 원인 급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첩기하고 다르게 이중매매는 선량한 을이 하나 더 남아 있잖아요. 을한테 갑이, 우리 아까 말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라고 그랬죠. 유효니까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갑은 병한테 등기 말소 못하는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이 갑을 대신해서 대위해서 병 등기를 말소를 해. 그러고 나서 뭐를 한다? 다시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내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니까 내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을은 갑을 대위해서 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등기를 말소하고 말아버려. 자기는 안 가져와 등기를.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왜? 갑 앞으로 등기했으면 절대로 안 돼. 왜? 갑하고 병하고는 적극 가담해서 불법 원인 급여니까 갑이나 병이 갑한테, 갑이 병한테 반환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을이 가져와야 되잖아요. 을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을이 등기를 가져오려면 등기가 일단 누구 앞으로 있어야 돼? 갑 앞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려면 갑이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말소를 못해. 103조 위반이니까. 그건 누가 한다?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갑을 대위해서 일단 병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그 등기를 갑에게 가져왔다가 일시적으로, 그리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일단 을한테 등기 가져왔죠? 가져오면 뭐가 문제가 돼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갑을 대위해서 병 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면, 등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어떤 이유로 등기할 수 없으면, 알겠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전히 이행불능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왔다 갔다 한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을은요, 갑은 직접 병 앞으로 등기 말소 못하는데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알겠죠? 자, 그러면 책 한번 봐봐. 책. 여러분요, 10몇 페이지야? 16페이지. 16페이지 책을 한번 봐. 책 밑에 1번 노랗게 돼 있죠? 병명의 등기는 103조에 위반되어 절대적 무효이다. 돼 있나요? 기본서 봤어요? 강의 노트 봤어? 1번 갑은 모요행위 추인을 할 수 없다. 추인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이 정은 아직 하나 안 했네. 여기 하나 안 했어. 자, 이렇게 됐죠? 여기 이제 병이요, 병 등기는 무효잖아요.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죠? 절대적 무효란 말은 정이 아무리 선이어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선악불망하고 보호가 안 돼요. 거기 보면 2번이요. 정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3번 정은 병에게 담보책을 물을 수 있다. 왜요? 등기를 취득 못하니까. 야, 병 너 왜 쓸데없는 집 팔았어? 이렇게. 자, 4번은요. 갑은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갑은 병명의 등기 말소 청구하지 못하죠? 못한다겠죠? 거기다가 어떻게 쓴다? 대신 을이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 이렇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청구 했어요? 옆줄 긋고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이렇게. 그래서 갑에서요 자기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현재요, 동그라미 2번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아니니까 뭐다? 병명의 등기를 직접 말소 청구하거나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어떻게 한다? 니은 아주 중요하죠. 갑을 대위 동그라미 대위, 맨 끝에 말소 청구 줄거 말소 청구한다. 대위에서 말소 청구한다. 3번은 을은 병을 상대로 뭐는 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 옆줄 긋고 등기 말소 청구권이라는 특정 채권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 X,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채권자 취소권 X, 이렇게. 자, 니을은요, 을은 병을 상대로,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고 돼 있죠? 조그맣게 돼 있죠? 진정명의 줄거, 진정명의 맨 끝에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진정명의 그것만 줄거. 진정명의는 현재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알겠죠? 청구할 수 없다. 3번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동그라미 직접 손해배상 청구해. 왜요? 병은 써봐. 병 동그라미하고 을은 병할 때 병 동그라미하고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써봐. 배임죄의 공범이다. 배임죄의 공범이니까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저질렀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그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요, 오른쪽 문제 봐봐. 문제 12번, 밑에 문제 12번. 여러분 12번이요, 동그라미 2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명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맨 위에 그림 보지 말고. 알죠? 이거 보면서 쭉 보면 1번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동그라미 등기 말소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그래서 말소 청구에다가 X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전 등기 청구 줄 것이고 X 해야 되겠죠? 할 수 없다. 아시겠죠? 자, 니은 병이 갑의 제2 매매 행위에 병이 줄거 적극 가담. 그러면요, 자유 경쟁의 원칙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여러분요, 이것은 여러분요 왜 틀렸어요? 적극 가담하면 뭐가 된다? 그럼 무효로서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 이렇게 무효로서 적극 가담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하죠. 그래서요, 자 2번에 틀렸죠. 됐죠? 그 다음에 니은 틀렸고 디귿은요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엽적 없고.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 갑과 을 간은 유효인데 갑하고 병이 무효이죠.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아시겠죠? 여기 밑에 봐, 밑에 눈을 오른쪽에 있잖아요. 17페이지 오른쪽에 밑에 보면 오른쪽 칸의 밑에 2번 있죠. 2번 거기를 지금 보고 있죠. 2번이요. 니을 봐. 니을 경, 니은, 티근, 니을. 을은 병에게 등기를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때 등기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을은 병에게 직접이라는 말이 빠졌어. 알겠죠?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대위 동그라미. 대위에서 명태 말소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비읍인가요? 비읍은요 맨 끝에 무슨 뭐 나온다? 채권자 시속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딱 거기만 줄고 오면 돼. 자, 시옷은요 병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선의로 과실 없이 양수한 정이죠. 병으로부터 할 때 줄구시고 병 동그라미. 이때의 병은 누구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죠.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넘겨받은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벌채 뭐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은 소유권 취득은 유효이다. 틀렸죠.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그 다음에 이응은요 갑은 소유권에 기하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반환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퀄 불법 아니 옆줄 긋고 불법 원인 급여이므로 이렇게. 우리가 적극 가담하면 103조 위반이라고 그랬죠. 103조 위반이면은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읒을 보면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 토지를 매수하면 갑의 배명에 줄고 적극 가담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어. 그럼 써 옆줄 긋고 적극 가담 여부는 적극 가담했냐 안 했냐? 적극 가담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을 해.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 중요하잖아. 본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 지읒에 다시 오면 만약 병의 대리무 줄고 맨 앞에 병의 대리무를 주고라고. 그다음 병 동그라미 무 동그라미 병을 뭐란다? 병을 본인이라고 써. 본인. 그 다음에 무가 뭐다? 무가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무가 대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선이 뭐가 싫어도 필요 없어. 무가 적극 가담했냐 안 했냐만 그것만 가지고 따져. 그럼 지금 여기를 봤더니 지금 뭐라 그랬죠? 그래서 대리하여 X 토지를 매매하면서 갑의 배명에 뭘 했다? 적극 가담. 누가 적극 가담해서? 무가 적극 가담했죠? 그러니까 무만 가지고 기준해. 대리인만. 그러니까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으니까 그것은 무조건 무효가 돼. 본인이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대리에서는 모든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것을 적극 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요, 여기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데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했어야 되는데요. 너무 늦어가지고요. 아무튼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 나왔는데 이것은요, 오늘은 좀 못하고요.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